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태평양에 무기, 선박, 군사기지를 거미줄처럼 구축하는 군사 포위망이 사실상 완결됐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1도련선에 첨단 무기 거미줄을 구축하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와이타임즈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태평양 지역에 있는 소수의 기지에 군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고 자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좌절시키는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억제를 위해서 태평양에 미사일과 잠수함 등으로 새로운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과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위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해 왔지만 이젠 영내 동맹과의 양자간 상호 방위 조약이 더해 서로 중첩되는 소다자 안보 협력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렇게 동맹국 기지에 대한 미군 접근권을 확대하고 거기에 다양한 신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는 전략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역을 미국의 무기고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필리핀 등에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확대하고 동시에 일본 등에는 다양한 신형 무기 체계를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미일 필리핀 간의 군사협력도 결국은 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첨단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기를 일본에 보낼 계획이고, 오키나와에는 신개념의 미해병대, 그러니까 제3원정군인데요. 미해병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토마호크 가운데 최신 모델은 약 1850km 거리에서 지상에 있는 표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선박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자위대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400발 이상 확보하는 등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미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상륙 작전뿐만 아니라 해상의 중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미 해병연합연대라고도 부르는 제3원정군은 적의 세력권에 들어간 최전선의 도서지역에 투입돼 가지고 상대국 함정과 함께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고 바다를 장악하는 임무를 주로 맡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필리핀 내 군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필리핀에서도 다수의 비행장과 해군기지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사시에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동원해야 되는 필요성을 그만큼 줄여준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전술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이들 기지들의 전투기는 물론이고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거 T1이라고 그러죠. 이 T1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리핀 측과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 기지 4곳 중 3곳은 대만까지 거리가 400km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빠른 병력 증파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필리핀을 사실상 대중국 방어 또는 공격 전략의 전진기지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 호주 북부에도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 동부에는 미국산 첨단 공격용 잠수함들이 새롭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국가 파푸아뉴기니와도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었고, 또 대만에도 계속해서 무기와 미 육군 특수작전 부대 훈련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인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미국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넘어온 81억 달러, 약 11조 1,700억 원 규모의 대만 관련 군사지원 법안에 지난 23일 서명한 게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런 일본과 필리핀, 대만,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도 군사적 협력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새 시스템 배치에도 미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해당 지역의 기존 자산에 여전히 의존해야 될 것이고 이는 괌, 일본, 한국에 있는 기지와 병력, 무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1도련선의 첨단 무기 거미줄을 구축하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이 중국 당국자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전략이 중국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는 자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 그러면서 미국이 주요 경제라든지 군사 라이벌인 중국을 제약하려고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에 배치된 미군 자산은 분쟁이 발발할 경우에 중국 군함의 동태평양 진출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해군력을 중국의 해군 작전 반격을 의미하는 제1에서 제3도련선, 열도선이라고 하죠. 이 3도련선 가운데 제1도련선, 이게 오키나와, 대만, 몰라카 해협인데 이 안에 묶어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 국가를 따라서 미국 군사자산을 배치하게 되면 유사시에 중국이 더 동쪽의 태평양 해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 제3 도련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도련선이라는 것은 해양 패권 확장을 위해 군사 전략상 가상의 선인데요. 제1 도련선은 중국 입장에서 최종 방위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2 도련선, 그러니까 일본 동부와 필리핀, 사이판, 괌, 팔라우를 잇는 것이 이 도련선이고 제3도련선은 알류산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등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으로 이런 도련선을 따라서 촘촘하게 거대한 안보 협력망을 구축해 가지고 중국의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호주, 파푸아뉴기니와 군사협력도 강화를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중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은밀하게 기동하는 핵잠수함 부대는 중국의 팽창 전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호주 북부에는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 동부에는 세 곳의 해군기지가 있는데 곧 미국산 첨단 잠수함의 새로운 본거지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뮤얼 파파로 신임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뉴욕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의 수천 마일에 걸친 이런 파트너십과 또 안보협정 네트워크는 중국이 주변국들을 위협한 결과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국과 동맹 또는 협력국이 더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에 이어서 우리의 적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우리보다 더 많은 전함들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미국 군함들은 여전히 중국이 건조하고 있는 군함들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며 현재로서는 총 공격 총량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능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2023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에 있어서 가장 변혁적인 해라고 평가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미군을 동북아에 있는 대규모 기지에 집중되어 있도록 하기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서 더 소규모의 더 기동성 있는 부대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